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희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유튜브가 강의하는 권배우인데 이 방학 기간 동안 어떤 컨텐츠를 할까 고민하다가 희곡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희곡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연극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희곡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들도 있고요. 특히 번역극이나 고전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렵게 느껴서 그렇지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고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희곡 수업을 하고 나서 이 희곡이 이렇게 재미있는 희곡인지 몰랐다 이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곡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해서 시작한 컨텐츠이고요. 이 컨텐츠는 꼭 연극을 전공하는 또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나는 평소에 그리스 비극에 관심이 있었어. 나는 셰익스피어 작품에 관심이 있었어. 이렇게 고전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그리스 비극 중에 한 작품이고요. 그리스 비극에 3대 작가가 있는데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포클레스가 이 오이디푸스의 작가인데요.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를 기원전 436년에서 433년경에 썼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비극 3부작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폴로누스의 오이디푸스, 세 번째가 안티고네입니다. 이 1부작인 오이디푸스와 3부작인 안티고네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 3부작의 작품은 시간 순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작품을 다 모두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서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이디푸스 왕의 내용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내용을 이야기할 때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플롯의 구성에 따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플롯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플롯이란 건 사건의 구성을 말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이야기한 플롯이란 극적 행위를 발생시키는 사건들의 짜임새를 이야기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텍스트에 나온 그 사건들의 구성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짜임새 있게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스토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스토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스토리는 사실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극에서는 이렇게 회상으로 되돌아가서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 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로 나오고요. 이 텍스트 안에서는 하루 안에 모든 일이 다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플롯의 구성에 따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장소는 테바이 궁전 앞입니다. 이곳에 사제들과 탄원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테바이에 역병이 돌고 있어서 테바이 시민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또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테바이 시민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테바이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크레온을 아폴론 신에게 보냈다. 그래서 아폴론 신에게 이 테바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신탁을 받아오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의 부인 이오카스테의 동생입니다. 즉 처남이 되겠죠. 그래서 크레온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크레온이 나타납니다. 그래, 아폴론 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물으니까 크레온이 라이오스 선왕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야 이 테바이 시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이오스 선왕은 이 오이디푸스가 테바의 왕이 되기 이전의 왕인데요. 이 라이오스 왕은 이오카스테의 전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오스 왕이 테바의 왕이었는데 이 라이오스 왕이 죽어서 이 왕의 공석 자리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여행 중에 스핑크스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려면 스핑크스가 낸 퀴즈를 맞춰야 합니다. 맞추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요. 테바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테바이 시민들이 스핑크스에 의해서 많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라이오스 왕이 이 스핑크스를 이기기 위해서 이 스핑크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라이오스 왕이 신탁을 들으러 가는 와중에 어떤 도적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딱 만나게 됐는데 이 스핑크스가 낸 퀴즈를 맞추게 돼요. 그 스핑크스가 낸 퀴즈는 굉장히 유명하죠.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퀴즈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맞추어서 결국엔 스핑크스를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테바이로 왔는데 테바이를 구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바이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라이오스 왕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테바이의 왕이 공석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 테바이의 영웅이 된 오이디푸스가 이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테바이의 왕이 되고요. 왕비를 맞이하여야 되는데 이때 라이오스 왕의 부인이었던 이오카스테를 이제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야 테바이를 역병에서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신탁을 크레온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크레온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 그때 라이오스 왕이 죽었을 때 살인범 누구였는지 밝혀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크레온이 그때 당시 살인범이 누군지는 우리가 잡아내지 못했다. 그래? 그럼 내가 잡아야겠군 이라고 하면서 이 살인범에게 어마무시한 이 저주를 오이디푸스가 퍼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살인범을 숨겨주거나 감추거나 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떠한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라. 이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라이오스 선왕을 죽인 살인범을 어떻게 찾아야 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옆에서 코러스장이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안 그래도 내가 테이레시아스를 데리고 오라고 크레온에게 명령을 했다. 아니 그런데 이 크레온은 지금 떠난 지가 언젠데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조금 역정을 냅니다. 그때 테이레시아스가 소년의 부축을 받으면서 오게 됩니다. 테이레시아스는 눈이 보이지 않는 눈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소년의 부축을 받으면서 오게 되는데요. 오이디푸스가 묻습니다. 라이오스 선왕을 죽인 살인범을 이야기해달라고 묻게 되죠. 그런데 테이레시아스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겁을 내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나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나를 집에 돌려보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아니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라이오스 선왕의 살인범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테이레시아스가 처음에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다가 이 오이디푸스가 막 화를 내고 자신을 모멸하는 그러한 말도 하고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테이레시아스가 당신이 라이오스 선왕의 살인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어떨까요? 더 화를 내겠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무슨 살인범이냐. 정말 능력 없는 예언자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너 크레온이랑 짜고 지금 날 모함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레온이 보내놨더니 늦장을 부리고 늦게 온 이유가 둘이 짜고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늦게 온 거였군. 너 크레온한테 사주 받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테이레시아스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의 사주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신의 앞날을 보지 못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이 대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이레시아스는 화가 나서 가버려요. 이때 크레온이 자신이 오이디푸스를 모함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오이디푸스에게 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테이레시아스가 왜 나를 살인범으로 지목을 하겠냐. 둘이 막 싸워요. 이렇게 언성이 막 높아가고 있으니까 이오카스테가 그 큰 소리를 듣고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두 사람 왜 싸우느냐. 이제 중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크레온이 다시 퇴장을 하고 이오카스테와 오이디푸스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오카스테에게 털어놔요. 그러니까 이오카스테가 이제 오이디푸스를 달래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언자의 말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자신이 들은 신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이 라이오스 왕과 부부였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한 신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아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죽였다. 그런데 라이오스 왕은 그 신탁대로 아들의 손에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도적대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신탁이라는 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 왕은 어떻게 죽게 되었어? 라고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오카스테가 이제 스핑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러 가는데 왕처럼 무장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몇몇 하인들과 작은 마차를 타고 떠나고 있었다. 그런데 삼거리에서 도적대를 만나서 거기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도적대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오카스테가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건이 너무 무서워서 이 궁을 떠나서 목자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이디푸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오카스테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테바이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오카스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운명이라는 신탁을 받아서 자신이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면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자신이 살던 나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랑자로 이렇게 길을 떠나다가 그 사이에 삼거리에서 이 노인이 탄 마차 그리고 그 주변의 하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들과 시비가 붙어서 결국 싸움이 붙고 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거리와 노인과 마차, 하인들 이러한 공통점이 있으니까 오이디푸스가 정말 내가 죽인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었죠. 이오카스테는 도적대에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것에 희망을 잡습니다. 만약에 라이오스 선왕이 도적대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라면 범인이 내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목자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오카스테는 계속해서 달래주죠. 라이오스 선왕을 죽인 사람은 당신이 아닐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오이디푸스는 이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오카스테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사람은 코린토스의 사제였는데요. 코린토스의 사제가 이오카스테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폴리보스 왕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오카스테가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오이디푸스가 받은 신탁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신탁이었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오이디푸스가 죽이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탁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오이디푸스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코린토스에서 온 사제인데 이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도 자신의 아버지인 폴리보스 왕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가 콜린토스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오이디푸스는 불안해하면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죽었지만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와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그 예언은 아직 유효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제가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예전에 이러한 신탁을 받은 게 있었고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제가 아니 오이디푸스 왕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폴리보스 왕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폴리보스 왕, 우리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난 누구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인지, 난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사실은 테바이의 목자에게서 내가 한 아기를 받았다. 그래서 이 아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폴리보스 왕에게 스라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기를 폴리보스 왕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때 받았을 때 당시에 이 아기의 발이 밧줄로 꽁꽁 묶어져 있어서 이 아이의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부은 발이란 뜻의 오이디푸스라고 지어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테바이에서 태어났고 테바이에서 온 아기라면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지? 라고 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오카스테는 테바이의 목자에게서 아기가 발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전달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출생의 비밀을 캐지 말라라고 옆에서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궁금한 것을 끝까지 집요하게 직진하는 이러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이오카스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오카스테가 절망한 듯이 이곳을 빠져나가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는 사제에게 물어요. 그 아기를 준 목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니까 옆에서 코로스 장이 여기에 오고 있는 그 유일한 생존자, 그 사람이 바로 그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잘 됐구나. 어차피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 이곳에 오면 내가 물어봐야겠다. 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늙은 목자가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사제가 물어봐요. 당신 나 알지? 몇십 년 전에 아기를 나한테 주었잖아. 그 아기가 누구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늙은 목자가 이제 화를 내면서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라고 이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사제가 그 아기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 오이디푸스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목자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목자야 화내지 마라. 이 사제가 말한 것이 진실이다. 그때 그 아기가 내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기는 누구의 어느 집안의 아기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목자가 처음에는 이제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막 강경하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죄를 묻겠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목자가 이제 벌벌 떨면서 사실은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오이디푸스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의 아들이었고 결국에는 내가 죽인 사람이 라이오스 왕이었고
나는 어머니인 이오카스테 왕비와 결혼을 한 것이었구나. 신탁이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 이오카스테 방에서 벌어진 일을 다급한 목소리로 나타나서 알려줘요. 이오카스테가 결국에는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는데 그것을 오이디푸스가 보고 이제 이오카스테를 내려서 자신의 품에 막 안고 오열을 하더니 이오카스테 품에 꽂혀 있던 그 브로치를 빼서 그 브로치의 핀으로 자신의 눈을 여러 번 막 찔렀다. 그래서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눈먼 오이디푸스는 소년의 부축을 받으면서 궁전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크레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에게 부탁을 해요. 나의 두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든 알아서 살아가겠지만 나의 두 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는 당신이 좀 걷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 쫓아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퍼부었던 그 저주를 내가 응당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쫓아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막이 내립니다.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도록 쏙쏙 들어오셨나요?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 오이디푸스 작품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이야기한 비극의 형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